화려한 약속에 눈이 멀어 중국을 선택했던 케냐 정부. 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현실에 직면하며 깊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결국 케냐는 다시 한국을 찾아와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케냐는 왜 처음에 중국을 택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이유로 한국과 다시 손을 잡으려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아말리 아두 케냐 농업부 산하 긴급 TF 프로젝트 위원회의 수석 과학 고문입니다. 20년 전 어린 시절 제 동생 키마니가 제 품에서 숨을 거뒀어요. 영양실조였죠. 겨우 4살이었던 키마니는 움직일 힘조차 남지 않아 마지막 남은 눈물 한 방울로 인사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언젠가 과학자가 되어 이런 비극을 막겠다고.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지만 안타깝게도 케냐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케냐 국민 3명 중 1명은 아직도 만성적인 영양실조입니다. 또한 길에서 마주치는 아이들 10명 중 3명은 발육부진이고요. 키마니처럼 말이죠.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케냐의 농업 생산력입니다. 한 평에서 겨우 1.4kg의 곡물밖에 생산할 수 없는 게 케냐 농업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먹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이 그토록 중요한 날이에요. 농업부 산하 국토 녹화 및 식량 자립 프로젝트. 케냐의 농업 생산량을 늘려 국민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이 프로젝트를 저희와 함께할 파트너를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수개월간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인 끝에 최종 후보는 단 2곳으로 압축되었어요. 3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자본을 앞세운 중국의 거대 농업기업 동방풍년 농업기술. 그리고 소규모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내세우는 한국의 희망농업. 내부 검토가 진행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가슴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위원들이 마르틴 디부와 대외협력 담당관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거든요. 대학 시절 제 선배였던 마르틴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마르틴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말리, 우리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네. 중국 동방풍년 농업기술이야말로 케냐의 유일한 답이야. 순간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직 2 기업의 제안서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는데 벌써 결정이 났다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잠깐만요, 마르틴. 아직 검토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결론이 났다고요?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마르틴의 눈에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2 기업의 제안서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마르틴의 얼굴이 점점 벌개지더니 마침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일어섰어요. 그 모습에서 분노와 절망적인 광기가 느껴졌습니다. 현실을 봐, 아말리. 중국은 당장 3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제안했어. 한국 따위 변두리 스타트업과 비교가 되겠어? 한국 따위라는 말에 제 가슴속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똑바로 마르틴을 응시했습니다. 변두리라고요? 마르틴, 당신은 정말 무서운 걸 놓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농업은 돈벌이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단순한 자본력보다는 지속 가능한 기술이 중요하다고요. 위원회 구성원들의 시선이 저희 사이를 오갔습니다.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갈등이 심화되자 위원회는 내부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마르틴이 비꼬듯 웃으며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좋아, 아말리.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공개 프레젠테이션으로 승부를 보자. 위원장이 무거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부적인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개 프레젠테이션으로 최종 후보를 평가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메마른 대지 어딘가에서 지금도 키마니 같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케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금 되새겼어요. 키마니에게 했던 약속, 다시는 그런 비극을 막겠다는 맹세가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의 프레젠테이션 날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나이로비 최고급 컨벤션 센터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죠. 건물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현수막에 동방풍년 농업기술의 로고가 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거든요.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붉은 카펫이 깔려 있고 검은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마치 대통령을 맞이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탄성을 질렀어요. 이게 바로 3억 달러의 위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컨벤션 홀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스크린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홀로그램 기술로 구현된 푸른 농장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가상의 드론들이 실제처럼 날아다니며 작물들을 관리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무대에 등장한 리 웨이 지사장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구김 하나 없는 정장,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한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그가 입을 열자 최첨단 음향 시설을 통해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3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가 번쩍이며 나타나자 홀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위원들 중 몇 명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 웨이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5년 내 케냐 식량 완전 자립 달성을 약속했어요. 그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궁금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현실적인가요? 리 웨이의 얼굴에 순간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곧 능숙하게 대답했어요.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20개국에서 성공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피해갔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실제로 5년 만에 식량 자립을 달성했나요? 이번에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넘어가려 했어요. 그리고 유전자 변형 슈퍼 품종으로 3배 수확량을 보장한다며 거대한 옥수수와 벼를 화면으로 보여줬죠. 그때 저는 또 질문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의 안전성 검증은 어떻게 되나요? 리 웨이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중국 당국에서 검증했고 케냐 승인은 계약 후에 받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마르틴이 제 팔을 살짝 건드리며 그만하라는 눈짓을 보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1000개의 메가팜 건설 계획이 발표됐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만 헥타씩 1000개면 총 1000만 헥타예요. 현재 소규모 농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리 웨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현대적 농업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된다고 했어요. 결국 소농들을 쫓아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위원회 분위기가 점점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어요. 1대1로 정책까지 언급하며 도로와 항만, 철도 건설까지 약속한 리 웨이의 발표가 끝나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컨벤션 센터 최상층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이 부셨어요. 수정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가운데 케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급 요리들이 테이블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샴페인이 끊임없이 따라지고 위원들은 들뜬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결국 돈으로 우리를 매수하려는 거 아닐까요? 리 웨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어요. 오늘 날카로운 질문에 감사하다면서도 너무 세세한 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만찬이 끝나갈 무렵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리 웨이가 갑자기 박수를 치며 일어나더니 중국의 작은 마음을 준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나타나 위원들 앞에 고급 선물 상자를 하나씩 놓았어요. 상자를 열어본 위원들에게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짝이는 고급 시계들이 들어있었거든요. 몇백만 원은 좋기 할 것 같았어요. 위원들의 눈이 번쩍 뜨인 게 보였고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에게도 상자가 놓였지만 단호히 거절했어요. 심사 중인 위원이 선물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이에요. 순간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선물을 돌려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시계를 손목에 차보는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틴과 리 웨이가 제게 다가와 노골적인 회유를 시작했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면 국제기구 고위직도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기술적 검토만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어요. 그 순간 리 웨이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친근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어요. 아말리 박사, 세상은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법이에요.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말투였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 나이로비의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어요. 화려한 홀로그램과 3억 달러의 위력, 그리고 고급 시계로 위원들을 매수하려는 노골적인 수법까지. 과연 내일 한국 기업은 이런 물량 공세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중국 기업의 화려한 쇼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위원회 사무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어요. 어제의 거대한 컨벤션 센터와는 달리 이곳은 소박하면서도 진짜가 시작되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발표 시간이 되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장 대신 진흙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손톱 사이사이에는 검은 흙이 그대로 박혀 있었고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들이 선명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김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어제 리 웨이의 카리스마 넘치는 등장과는 정반대였죠.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마르틴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원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어제의 3억 달러 스케일과 비교하니 초라하기 그지없었거든요. 김민준 박사가 작은 노트북을 열며 조용히 말했어요. 화려한 발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농민들과 함께 땀 흘리며 만들어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진짜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스크린에 사진 하나가 나타났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 한가운데 작은 녹색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마르틴이 즉시 공격했어요. 이런 소규모 실험으로 케냐 전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박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곳은 UAE 사막으로 1년에 비가 50mm도 안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냐보다 10배는 더 메마른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사진이 나타나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같은 장소였는데 이번에는 푸른 채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거든요. 상추, 토마토, 오이가 마치 온실 속처럼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던 곳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설명에 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몇 평방미터나 되는 거죠? 실제 농업과는 규모가 다르지 않나요? 그때 김민준 박사가 폭탄을 터뜨렸어요. 물 사용량을 98% 줄였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98%라니.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고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확량은 3배 늘었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마르틴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박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면서 스크린에 주름진 얼굴의 노인을 띄웠습니다. 아흐메드라는 이름의 베두인 쪽 농부였어요. 70세가 넘은 그가 태블릿을 들고 농장을 관리하는 모습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어요. 마르틴이 세 번째 공격을 가했습니다. 개별 사례로는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민준 박사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낸 거예요. 그럼 직접 들어보시죠. 화면에 영상통화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아흐메드 할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실시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며 한국 기술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증언했어요. 손자들 교육비도 벌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뒤로는 푸른 채소들이 가득한 농장이 보였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마르틴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농부가 직접 증언하고 있었거든요. 통화가 끝나자 김민준 박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투자 규모는 3천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100분의 1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돈으로 10만 농가를 도울 수 있고 농가당 소득을 3배로 늘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마르틴이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김민준 박사가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우리는 케냐에 물고기를 주러 온 게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러 왔어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이 잃었어요. 어린 시절 동생을 잃었던 그 절망적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간절히 바랐던 건 바로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진짜 해결책을 가진 사람 말이죠. 김민준 박사의 흙 묻은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손에는 진짜 농민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케냐가 진정 필요로 하는 구원자라고. 한국 기업의 감동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그날 밤,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르틴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차갑고 위협적이었거든요.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오라는 거였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말이죠.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마르틴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가식적인 친근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르틴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희망 농업에 대한 기술 심사 보고서라고 하더군요. 제가 작성해야 할 내용이라면서 말이죠.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이미 모든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의 위험성과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케냐 환경에 부적합하다는 내용, 소규모 실험 결과를 과대포장했다는 주장, 심지어 안전성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거짓 정보까지 적혀 있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야. 어제 직접 확인했다고. 저는 항의했습니다. 마르틴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도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모양이군. 그때 마르틴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들었어요. 저의 새로운 임명장이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아프리카 담당 이사직, 연봉은 지금의 5배라고 말했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꿈에 그리던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어요. 이 보고서에 서명하고 중국 기업을 추천하는 것. 저는 이건 뇌물이고 명백한 부패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틴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부패? 이건 현실적인 선택이야. 너 혼자 깨끗한 척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리 웨이와의 대화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수억 원 규모의 돈이 오간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라고 저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마르틴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중국과 결탁해왔는지 알 수 있었죠.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르틴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럼 너는 이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거고 위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마르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생각해보라면서 압박을 계속했어요. 그날 오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현지 언론에서 한국 희망농업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전자 변형 위험이 있다는 가짜뉴스, 토양에 치명적인 독성을 남긴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퍼졌습니다. 심지어 TV 다큐멘터리에 마르틴이 직접 출연해서 한국 품종의 위험성을 부각하며 대중을 선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비열한 수법을 쓸 줄은 몰랐거든요. 사흘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어린 조카 자이라의 영양실조가 더욱 심해졌다는 거였습니다.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마르틴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말리 마음 바뀌었나? 자이라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조카까지 이용하려는 마르틴의 비열함에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을 잃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자이라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거든요. 위원회 내에서 저를 지지하는 세력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위원들이 중국의 화려한 제안과 선물 공세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자이라의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조카의 생명과 조국의 미래 사이에서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마르틴과 리 웨이의 공작은 날이 갈수록 치밀해졌습니다. 언론 조작, 여론 선동, 그리고 개인적인 위협까지.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케냐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위원회는 마르틴의 강력한 추천과 외부 압력으로 중국 동방풍년 농업기술과의 계약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반대했어요. 중국 품종의 잠재적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제 의견은 완전히 묵살당했습니다. 마르틴과 리 웨이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선언했어요. 언론에서는 케냐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됐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계약 체결 후 불과 2주 만에 중국의 대규모 장비들이 케냐 곳곳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메가팜 건설이 전국 동시에 시작됐어요. 그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충분한 검증도 없이 유전자 변형 종자들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초기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론은 연일 성공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거대한 옥수수와 벼가 자라나고 있다는 화려한 사진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마르틴은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예기치 못한 재앙이 시작됐어요. 케냐에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더 끔찍한 건 전례 없는 모래폭풍이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온 거대한 모래바람이 케냐 전역을 뒤덮었어요. 하늘이 온통 누렇게 변했고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품종들이 급격히 시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거대했던 옥수수들이 하나둘씩 말라 죽기 시작했어요. 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토양 오염이었어요. 중국 품종이 심어진 땅의 염분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화학 비료와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부작용이었어요.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봉사했던 고향 마을이었어요. 도착해서 본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때 푸른 들판이었던 곳이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어요. 말라 비틀어진 작물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땅은 딱딱하게 굳어 갈라져 있었고 하얀 염분 결정들이 표면을 뒤덮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땅에서는 다른 어떤 작물도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완전한 불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말리 선생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마을 이장이 제게 다가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었던 땅이 하루아침에 쓸모없게 되어버렸거든요. 이 땅에서는 앞으로 10년은 아무것도 키울 수 없대요.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백 명의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더욱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조카 자이라의 영양실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위험하다고 했어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자이라를 보는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제품에서 숨을 거둔 동생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이모. 자이라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막지 못한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마르틴과 리 웨이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케냐 전역에서 농장들이 파괴되고 농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케냐 정부의 관리 부실을 탓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이었어요.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제 의견이 묵살되고 중국 품종이 채택되면서 벌어진 참혹한 현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었습니다. 동생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과학으로 이런 비극을 막겠다고 맹세했는데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막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자이라의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 다짐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마지막까지 싸워보겠다고. 케냐의 대지는 황폐해졌지만 저의 신념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황폐해진 고향 마을에서 돌아온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케냐가 망가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위원회의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향했어요. 대부분의 위원들이 저를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중국 품종으로 인한 토양 오염 데이터, 염분 농도 증가 수치,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찍은 참혹한 사진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케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은 있었어요. 스크린에 황폐해진 농장들의 모습이 나타나자 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뭄 피해가 아닙니다. 유전자 변형 품종과 과도한 화학 비료로 인한 인재예요. 마르틴이 즉시 반박했어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라며 중국 기업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희망농업의 과학적 우수성을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UAE 사막에서의 성공 사례, 물 사용량 98% 절감,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미 중국과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마지막 수단을 결심했습니다. 김민준 박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늦게 김민준 박사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케냐의 참담한 현실과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얼굴에 깊은 우려가 스쳤어요. 아말리 박사님, 정말 심각한 상황이군요. 저는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케냐를 구할 수 있는 건 한국의 기술뿐이라고 말이에요. 김민준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망설임 없이 모든 제안을 수락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과학자의 정신을 보았거든요. 개인적인 연구 자금까지 털어서라도 장비를 마련하겠어요. 케냐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 후 김민준 박사가 케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소형 스마트팜 장비들과 특별한 씨앗들을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가뭄과 염해에 강한 신품 종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가장 심하게 황폐해진 제 고향 마을로 안내했어요. 중국 품종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그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이미 한 번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민준 박사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약속만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직접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겠어요. 김민준 박사는 말 그대로 농민들과 함께 삽을 들고 땅을 갈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가며 염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의 확신에 찬 태도와 흙 묻은 손이 절망에 빠진 주민들에게 기적 같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땅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김민준 박사가 가져온 한국의 신품종 씨앗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개량된 품종들이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과 결합하면 최소한의 물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는지 깨달았어요. 김민준 박사의 겸손한 자세와 농민들에 대한 진정한 존중을 보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한 달간의 힘든 작업 끝에 드디어 첫 싹이 돋아났어요. 메마른 땅에서 작은 녹색 잎사귀가 고개를 내미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 이장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포기했던 땅에서 다시 생명이 싹트고 있었거든요. 김민준 박사는 현지 농민들에게 한국의 앞선 기술을 하나하나 전수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이었어요. 농민들은 금세 익혔고 스스로 농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받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김민준 박사와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정말 고마워요. 케냐의 희망을 가져다 주셨어요. 김민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진정한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과거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음을 느꼈습니다. 동생에게 했던 약속을 이제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말리와 김민준 박사의 노력으로 고향 마을의 메마른 땅에 한국 희망 농업의 품종이 푸른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케냐 전역으로 번개처럼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작은 소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땅에서 다시 작물이 자란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확인하러 오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농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들이 SNS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얀 염분으로 뒤덮였던 땅에서 싱싱한 녹색 작물들이 자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한국 기술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냈네요.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만들어져 순식간에 확산됐어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오랜 동료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동안 마르틴과 리웨이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침묵해왔던 증거들을 모두 공개한 겁니다. 익명으로 제보된 자료들이 온라인에 공개됐어요. 마르틴 디부아가 중국 동방풍년 농업기술로부터 받은 막대한 뒷돈 내역, 계약 과정에서의 조작된 서류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녹취록까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녹취록에는 마르틴이 저의 연구를 방해하라고 지시하는 음성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희망 농업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말리 그 여자가 계속 방해하면 어떻게든 막아. 언론도 활용하고 한국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켜야 해.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을 계속 내보내. 녹취록이 공개되는 순간 케냐 전체가 들끓었어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안 순간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정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어요. 케냐 농업부는 즉각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르틴은 위원회에서 즉시 해임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넘겨져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앵커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케냐 국민을 속이고 조국의 미래를 팔아넘긴 충격적인 부패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뉴스에서는 마르틴과 리웨이의 사진을 내보내며 이들의 비리 행각을 상세히 보도했어요.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중국 동방풍년 농업기술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급히 대응에 나섰어요. 리웨이를 즉시 경질하고 마르틴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케냐 국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어요. 마르틴이 받은 뒷돈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해외 부동산까지 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마르틴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후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그를 찾았을 때는 빈 집만 남아 있었어요. 비겁하게 도망친 거였습니다. 케냐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업부 전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약속했어요. 마르틴과 결탁했던 부패한 고위 관계자들도 줄줄이 해임됐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어요.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한국 희망 농업의 성공 사례는 계속해서 화제가 됐어요. 메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푸른 싹들의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BBC 등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기적적인 농업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김민준 박사는 하루 종일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농민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언론의 주목이 아닙니다. 케냐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의 겸손한 모습이 더욱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개무량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마르틴의 해임과 도피 부패한 고위 관계자들의 해임, 리 웨이의 경질까지. 권선징악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시청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통쾌함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케냐의 땅에서 다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진정성 있는 기술이 마침내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 후 케냐 정부는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동방풍년 농업기술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파기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희망농업을 새로운 공식 파트너로 선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정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은 열기로 가득했어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통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어요. 농업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엄숙하게 발표했습니다. 케냐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한국 희망농업과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토록 힘겹게 싸워온 결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저를 국토 녹화 및 식량 자립 프로젝트의 최종 총괄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자리였지만 정작 그 순간에는 막중한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장관의 말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말리 아두 박사의 끈기와 신념이 케냐의 미래를 구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동생에게 했던 약속을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케냐의 모든 아이들이 굶주림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김민준 박사는 케냐 전역의 황폐해진 땅을 복구하고 농민들을 교육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으며 농민들과 함께 땀 흘렸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케냐 농업의 재건을 이끌어갔어요. 처음에는 몇 개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제 조카 자이라가 건강을 되찾은 때였어요. 한국 품종으로 재배된 신선한 작물들을 먹으며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뛰어노는 자이라를 보며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모,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자이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순간 어린 시절 제품에서 숨을 거둔 동생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야 정말로 약속을 지킨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케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메마른 사막이었던 곳곳에 푸른 농장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가뭄에 강한 신품종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케냐의 식량 자립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섰어요. 농민들의 소득도 평균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케냐의 변화에 주목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아프리카를 구원했다는 기사들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케냐는 아프리카 농업 혁신의 모델 국가가 되었어요. 그의 말, 케냐 정부는 한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특별 행사를 열었습니다. 수도 나이로비 중심가에 한국광장이라는 이름의 공원이 조성됐어요. 그곳에는 두 나라 우정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기념비 제막식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설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케냐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김민준 박사도 무대에 올랐어요. 그는 여전히 소박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화려한 정장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였어요. 케냐의 푸른 미래가 우리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김민준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케냐와 한국의 우정은 이 땅이 푸른 작물처럼 영원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라는 것을.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류애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이라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모, 한국 사람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도와줬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래, 자이라야.
그게 바로 진정한 우정이란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메마른 땅에서 시작된 절망이 이제는 무한한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케냐의 대지처럼 우리의 미래도 푸르게 빛나고 있었어요. 20년 전 동생을 잃은 아픔으로 시작된 아말리 박사의 힘겨웠던 여정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인류애였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손길로 이루어낸 기적, 여러분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거나 제공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한 기적을 경험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